그래서 일단 두 분 공통 질문으로 몇 가지를 좀 더 드리면은 거기에 대해 좀 자유롭게 얘기하셔도 될 것 같아요. 너무 긴장하지 마시고 7분 전에 봐가지고 저는 긴장한 방금 것이 얼굴에 좀 이렇게 그냥 편하게 그냥 얘기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두 분 모두 이제 사교육 없이 자녀를 양육해 왔는데 지난 한 10년 동안 어려움들이 또 이런저런 부분이 있었을 것 같아요. 가장 좀 크게 다가왔던 현실적인 어려움이 어떤 게 있었는지, 또 그리고 어려움을 좀 나름 어떻게 좀 극복해 왔는지 좀 얘기해 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어느 분이 먼저 하실까? 저는 좀 큰 아이가 좀 되게 말이 없거든요. 말이 없어서 길게 질문해도 네 아니오로 늘 소리 잘 대답을 들리나요? 해서 마이크를 좀 가까이 해주시죠. 네. 거의 그 긴 질문에도 네 아니오로 대답하는 그런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좀 사실 소통하는데 되게 아직까지도 좀 큰 어려움이 있어요. 근데 이제 둘째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이것저것 다 말하는 스타일에서 조금 때로는 피곤한데 그래서 큰 아이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이게 좀 소통이 많이 안 되다 보니까 조금 힘이 들었어요. 그래서 큰 아이 학습하는 데에 일단 그 유니스의 방침이 책을 많이 읽혀라, 그리고 영어 흘려듣기, 집중 듣기, 읽기를 시켜라. 이게 이제 일단 밑바탕이 돼야지 된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전에도 초등학교 4학년까지 일반 학교를 다녔기 때문에 그때까지도 저는 사교육을 안 해봤거든요. 그래서 계속 그 단단하게 조금 기초를 쌓아가야 되겠다는 그 생각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독서하고 그런 영어 부분에 되게 크게 노출을 좀 해줬고요. 그리고 목사님께 한두 번 계속 문의를 드려 이 부분이 조금 어렵다, 이렇게 힘들다 이렇게 하면 그거는 이제 걱정할 부분이 아니다, 그냥 기초적인 것만 해주면 될 것 같다, 이렇게 목사님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그거를 일단 목사님을 신뢰하니까 그 부분에서 토부에 대해서 신뢰를 했기 때문에 온 거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신뢰를 하고 계속 그 독서하고 영어 쪽을 계속 해줬고 하다 보니까 정말 계속 2, 3년 이렇게 기초가 단단히 쌓아지다 보니까 열매가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학습 같은 거 할 때도 선생님이 크게 문제가 없다고 이제 그렇게 계속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어려운 어떤 적은 그 주위 분들하고 이제 잠깐 교제하거나 그럴 때 그분들이 학원에 대한 얘기 이제 많은 것들을 얘기해 주잖아요. 그럴 때 조금 사실 불안함이 되게 앞섰어요. 그리고 이제 가족들은 제가 여기 학교에 보내는 것들이 되게 반대를 많이 하셨거든요. 되게 걱정도 많이 하셨고. 그래서 근데 이제 가족들이 주로 누가 반대를 많이 해요? 저희 이제 언니 오빠가 이제 다 반대를 많이 하셨고, 그다음에 저희 이제 시아버지가 반대를 엄청 많이 하셨어요. 시아버지가 많이 하셔서 이 사회적인 이제 경찰이셨었잖아요, 시아버지가. 그래서 이제 그런 사회적인 부분들에 학력이나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좌우를 한다, 사회를 와 보니까. 그래서 이제 이거를 반대를 하셨는데 이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 이제 지인들과 가족들이 계속 이제 조금만 은찬이는 뭐 똑똑하기 때문에 조금만 더 해주면 학원을 좀만 더 보내면 얘는 더 잘할 수 있을 텐데, 이런 말들, 그런 게 이제 들었을 때 이제 그런가 이제 이런 생각도 좀 들기도 했고. 그리고 또 이제 은찬이가 조금 수학을 조금 힘들어했거든요. 수학 힘들어했을 때 저는 이제 저도 수학을 못하니까 집에서 어떻게 해줄 부분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강의를 반복적으로 계속 들어라, 옆에서 이제 그런 얘기 정도 해주고, 어려운 게 뭔지 체크해서 선생님께 여쭤봐라, 이제 그런 거를
얘기를 좀 많이 해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저한테는 좀 현실적으로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요. 우리 김정은 어머니는 되게 긴장되네요. 저는 이제 유니스 오기 전에 이제 좋은 가족 교회를 먼저 목사님 이름을 듣고 왔는데 저는 이제 이게 먼저 그 질문에 대답하기 전에 저는 이제 어머니만 신앙인이셨고 아버지는 신앙인이 아니셨어요. 그런 가정에서 자랐기 때문에 이제 온전한 그 크리스찬의 가정이 너무 궁금했거든요. 어릴 때부터 그게 호기심이 이제 계속 있었기 때문에 결혼 전에도 계속 그 부분에 대해서 찾아다녔고 결혼 후에도 계속 찾고 있었고 또 그 일반 교육이 아니라 그 크리스찬 가정 내에서의 교육이 되게 궁금했었는데 찾다 마지막에 포기하는 순간 누군가가 이제 목사님 성함을 얘기해 주셔서 마침 저희 집에서 한 40분 거리 되는 거리여서 이제 한번 왔었거든요. 그런데 저는 말씀이 되게 은혜가 돼서 이제 교회에 정착하고 그리고 목사님의 이야기를 듣고 제가 생각했던 그 신앙관이랑 너무 같았고 또 교육관도 같았기 때문에 마침 유니스가 그때 이제 그 전에도 있었지만 좀 더 새로 시작하는 그 시점에 제가 왔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운전을 싫어한다고 간증에도 얘기했듯이 좀 힘들어하고 체력적으로도 좀 약해서 운전이 힘들어서 가까이 이사 와서 이제 유니스를 다니기 시작했는데 그 전에 제가 많이 했던 게 독서 부분이었어요. 제가 어릴 때 집에 책이 한 권도 없는 가정에서 자랐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어릴 때 되게 갈급함이 많았었거든요. 그런 환경 문제. 그래서 내 아이는 다르게 키우고 싶어서 나처럼 어려움을 겪지 않게 하기 위해서 어릴 때부터 이제 독서 관련된 거에 대해서 이제 지인들한테 많이 묻고 어떤 식으로 아이에게 책을 접해야 되는지도 묻고 그 시킨 걸 그대로 제가 저희 아이한테 이제 독서 환경을 마련해 주었어요. 그래서 유니스 오기 전부터 이미 독서 환경이 초등학교 1학년 때 거의 몰입 독서가 되는 수준이었고 그래서 그걸 바탕으로 스스로 자기 주도 학습은 이제 유니스에서 배운 것이고 그 전에 독서가 이미 탄탄하게 되었기 때문에 그 자기 주도 학습이랑 신앙 부분에서도 그냥 저는 유니스에 다 맡긴 부분이 많았고 그리고 사교육 없이 했다는 것은 이미 독서에 완료가 되었기 때문에 모든 책 읽기 텍스트 부분에서는 모든 책 읽기 부분에서는 어떤 상황을 만났더라도 자기가 읽고 이해하고 사고하는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사교육을 할 필요가 없었던 것 같고 근데 고3 때 저희는 사교육을 한 가지는 했어요. 목사님하고 상의를 해서 그 부분이 뭐냐 하면 이제 고2 때까지 했던 그 과학 부분 한 과목에서 아이가 이제 성적이 잘 안 나왔어요. 그래도 다른 아이들보다는 잘 나왔겠지만 그 아이 다른 성적 수준에 비해서 그 한 과목이 안 나와서 그래서 아이가 EBS를 보면 이렇게 자꾸 잠이 온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방학 동안 그때 저희 지인 중에 선생님이 계시거든요. 학원 원래 학교에 계셨는데 주한이 어릴 때부터 관계성이 있던 선생님 계시는데 그 선생님이 마침 그 과목을 이제 강의를 이제 수성고에서 하고 계셨는데 그것도 선택하기를 그 선생님이 강의를 어떤 식으로 했냐면 일반 학원에서는 그냥 다 가르쳐 주잖아요. 1번부터 끝까지. 근데 이 선생님은 어떤 식으로 했냐면 문제를 다 풀어와라.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모르는 것에 대해서 그 시간 동안 이제 아이들이 질문을 하면 거기에 대해서 피드백을 주셨거든요. 그래서 다른 학원보다는 나았지만 목사님 왜 학원을 가지 마라 했는 그 부분에서 제가 그때 딱 느꼈던 게 뭐냐면 주한이가 스스로 사고하고 스스로 생각하는 게 너무 잘 되어 있는 상태였는데 그 과학 부분에서 학원을 가기 전에 너 이게 모르는 부분 이거 좀 연구해서 가야 되지 않냐고 했을 때 아이가 학원 가면 선생님 다 얘기해 줘요. 그러니까 사고가 끊긴 거예요. 학원 가는 순간 그 과목에 대해서.
그래서 목사님이 이제 저희 그 유니스 안에서는 혼자 사고하고 혼자 그 생각하기를 계속 이어가는 그런 교육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끊겼는 순간 살짝 아차 싶었거든요. 왜냐하면 그래도 다행히 한 과목에만 목사님이 한 과목 허락해 주셔서 한 과목에만 그렇게 했는데, 물론 이제 국어 능력이 되게 뛰어나기 때문에 그 한 과목을 했을 때 성적은 많이 오르긴 올랐었는데 그 부분에서는 생각이 끊기는 부분에서 제가 학원에 대해서 목사님의 뜻을 제가 체험적으로 알게 됐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한번 이야기하고 싶었어요. 네. 그래요. 네. 그 아이들이 사춘기 겪을 때 이제 그 지금 거의 10년 동안 쭉 이렇게 해왔으니까 사춘기 겪으면서 갖는 이런저런 그 고민들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때 이제 우리 특별히 말씀 교육이라든지 아니면 또 이 관계 중심의 양육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또 인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거를 우리가 강조해 왔는데, 자녀와의 어떤 관계 속에서 또 때로는 갈등이 생기거나 어려움이 있었을 때 이제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좀 그걸 극복할 수 있었는지, 그런 경험담이 있으면 좀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일단 이제 큰 아이가 아들이잖아요. 아들이고 말도 없고. 근데 이제 한참 그런 조금 사춘기 그런 시기 한 중학교 1, 2, 3학년 그때 뭐 한 번씩 문을 이렇게 크게 이렇게 닫는데 그래도 그걸 안 된다는 걸 아니까 왜 그러지 이러고 뭐 이렇게 다시 나와서 이렇게 슬슬 닫는다든지 뭐 이렇게 이런데 뭐지 뭐 이렇게 이제 조금 화는 나지만 이제 그 쫄은 그런 거가 있잖아요. 그런 게 있죠. 그런 게 있었고, 그리고 이제 되게 은찬이한테는 얘기를 이제 이렇게 나눌 때 너무 신기했던 게 토부 안에서 얘가 자랐잖아요. 자랐는데 그렇게 막 저는 그게 아니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그렇게 해도 이제 제가 그 잠언 말씀을 계속 이제 그거를 많이 보고 그래서 이제 그런 말씀 기억이 성령님께서 딱딱 떠오르게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말씀으로 은찬이한테 딱 대했을 때는 애가 이제 그런 막 눈빛이 저를 막 이렇게 이기겠다는 그런 눈빛으로 저를 쳐다보다 그 말씀으로 딱 얘기를 해주면 이상하게 진짜 되게 양처럼 말씀 앞에서 이렇게 하는 모습을 보고 정말 그 말씀이 살아있다는 것을 그때 되게 크게 체험했었어요. 그래서 저는 정말 이게 토부 안에서 말씀을 매일매일 하야하고 읽고 했다는 그게 우리 아이들한테, 모든 아이들한테 정말 그 말씀이 기반이 돼서 그게 정말 이렇게 안 나오는 것 같아요. 그렇게 나쁘게. 그리고 어디 가도 듣는 게 제가 제일 기억에 남았던 게 뭐였냐면, 은찬이가 이제 어렸을 때부터 되게 키가 컸거든요. 키가 컸는데 마트를 갔어요. 큰 이제 홈플러스 그런 이제 대형 마트를 아이들을 데리고 갔는데 막 이제 막 이거 사고 저거 사고 싶다 이제 그렇게 하면서 왔는데, 옆에 이제 그 중학생 정도 되는 부모님이 와서 했는데 뭐 엄마 뭐 이거 사줘 아이씨 막 이러고 이제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는 되게 왜 무섭다 왜 저러지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봤는데 뭐 이것도 안 사줘 막 그러면서 이제 그런 모습을 봤는데, 저희 애들이 옆으로 이제 이렇게 사이로 딱 오더니 어머니 저 요거 먹고 싶은데 사도 될까요?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 중학교 부모님이 옆에 계셨던 부모님이 너무 깜짝 놀라서 이렇게 쳐다보더니 걔 아이 머리 뒤통수를 딱 때리면서 어머니래잖아 이러시더라고요. 이게 오늘 집에 가면 너 죽었어 이러면서 얘를 막 이렇게 데리고 가는데 그게 되게 기억에 남아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아이들의 이제 태도를 보고서는 그런 지금도 좀 깜짝깜짝 놀라시는 분도 좀 많고, 일단 이제 어머니 하는 호칭이나 이제 이렇게 태도가 좀 이렇게 그래도 나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칭찬을 많이 들었고, 그리고 이번에 이제 저희 어머니 그 장례식을 치르면서
저희 아이들을 이제 보면서 저희 형제들이 이렇게 봤잖아요. 그랬더니 처음으로 저희 큰 언니랑 저랑 11살 차이가 나거든요. 근데 이제 이 대안학교 가는 거 되게 좀 부정적으로 보고 되게 조금 유난 떤다 이런 식으로 이제 언니도 이제 크리스찬이긴 한데 이제 그런 식으로 받아들였는데 이번에 아이들 그 태도를 보면서 너 정말 아이들 너무 잘 키웠다고 그렇게 칭찬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거에 대해서 할렐루야. 하나님께 너무 감사했습니다. 네네. 네, 박수 치려면 한번 크게. 지난번에 얘기 들을 때 그때 한번 이제 이거는 또 다른 얘기긴 한데 사교육 관련해서 그때 어디 원서 쓸 때인가요? 그때 이제 그 얘기할 때 거기 있는 분들이 되게 놀랐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던 것 같아요. 그 얘기를 좀 한번 나눠주시면. 네, 이제 저희는 대안학교니까 그 모의고사 고등학교 모의고사를 교육청에서 접수를 해서 그다음에 이제 배정되는 학교에서 이제 보게 되거든요. 모의고사를. 그래서 모의고사를 이제 보려고 접수를 하러 갔는데 거기 교육청 직원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러더니 이제 뭐 학력이나 이런 것들을 보는데 이제 검정고시 이게 이렇게 있잖아요. 보니까 이제 이렇게 쳐다보시더라고요. 아무래도 검정고시니까 이렇게 쳐다보고 그러더니 이제 성적도 보고 그러더니만 저기 얘는 어디 학원 다니나요? 검정고시 보고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그래서 제가 아니요, 저희 아이는 사교육을 한 번도 시킨 적이 없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더니만 되게 놀래면서 옆에 계신 분들을 다 부르더니 이분 아이가 그 사교육을 한 번도 없이 이런 성적을 받았네요. 그러면서 하니까 그 옆쪽에 있는 분들도 저희 자녀도 좀 그쪽으로 보내면 안 될까요? 그렇게 하셨었어요. 네. 네네. 그래요. 우리 김정은. 저희 아이도 말수가 없어서 좀 전에 같이 점심을 먹었는데 저희 대구에는 이제 주한이 말고도 이제 2명의 남자는 2명이 더 있거든요. 그래서 이 집 아이랑 저희 집 아이랑 그 남자 2명이랑 이제 1박을 했는데 저희 아이가 말이 제일 많았대요. 저희 아이도 뭐 네, 아니요 이 정도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말이 없어서 마음을 잘 읽기가 어려운데 3번의 사춘기라 해야 되나? 아이가 저한테 3번의 긴 말을 했는데 4살 때 어머니는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요. 한번 얘기했고 4학년 때인가 5학년 때 그쯤에 어머니는 여동생들만 사랑하는 것 같아요. 얘기했고 중학교 한 3학년쯤인가 일주일간 입을 닫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4살 때는 아이가 그때 한참 기차책을 많이 읽었을 때였어요. 기차책에 대한 애착이 많았을 때여서 제가 이제 바닥에 다니는 기차는 다 태워줬거든요. 그때 한 7시간 동안 태워주면서 이제 저희 언니 집이 연천이라 가지고 거기 가는 동안 이제 모든 교통수단을 비행기 빼고 다 이용을 하면서 도시락을 3개를 싸들고 이제 거기에 왔다 갔다 하면서 아이랑 대화도 하고 이렇게 아이랑 관계성을 계속 맺었던 그 후로 다녀와서 그땐 동생이 없을 때니까 다녀와서 이제 어머니 나를 사랑하는 것 같아요. 그 얘기를 들었는가 하고 한참을 대화를 했어요. 그래서 만약에 대화가 끊겼다면 아이가 많더라도 어떻게 해서든 2명이라도 잠시라도 밖에 나와서 카페를 간다든지 잠시라도 대화 시간을 가지면 되게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5학년 때는 이제 제가 그때 좀 제일 많이 힘들 때였어요. 그때 이제 뭐라고 해야 되지? 목사님과 상의를 많이 했었는데 그때 저는 그때 2학년 때인가 와서 이제 4학년 때까지 제 안에 갈등이 되게 많았어가지고 이제 교회 내 이제 요한겔리온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 말씀을 듣고 되게 많이 변화가 되었고 제 안에 잡생각들이 싹 사라지는 그런 강의를
듣고 제가 되게 안정되었는데 그 전에 이제 저희 아이가 이제 제가 위에 첫째까지 제대로 못 챙겨주고 둘째 셋째 막 어리니까 조금 챙겨주고 있었는데 그 얘기를 했을 때 제가 좀 정신이 번쩍 들어서 그때는 조금 제가 나아진 상태여서 이렇게 동네에서 그림책 관련돼서 이제 그리고 이제 자기가 직접 그림책을 그리고 난 다음에 그거를 이제 소장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주는 곳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각자 가서 이제 자기만의 그림책을 만들었는데 제가 그때 다섯 손가락이라는 그림책을 만들었어요. 주한이가 태어나기 전에 이제 엄마 아빠가 얼마나 사랑했고 그리고 난 다음에 너가 정말 사랑 안에서 태어났고 네 동생은 네가 정말 기도해서 태어난 아이라는 그 스토리가 있는 그 그림책인데 제가 직접 그림 그리고 그 스토리 이야기를 적고 그거를 끝에 우리 아들에게 뭐 이렇게 해서 그 책을 아이에게 줬거든요. 그 순간 아이가 너만을 위한 책이라고 이렇게 하면서 제가 이제 5권이었나 하여튼 이렇게 똑같은 책을 5권을 찍어서 이제 다른 자녀 이야기도 조금 있으니까 다른 자녀에게도 이제 물려준다고 줬고 주한이한테는 이거는 온전히 너를 위한 책이라고 너의 스토리라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내가 얼마나 너를 사랑하는지 그걸 잔뜩 담아서 선물을 했는데 그 4학년 때 그 갈등과 그 사춘기가 싹 없어졌어요. 그 책을 받은 순간 그 다음 날부터 아이가 되게 밝아지고 저는 책으로 아이랑 좀 이야기를 한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중3 때는 좀 제가 처음 겪는 거잖아요. 진짜 제대로 된 사춘기니까 말이 없었는데 그래서 제가 목사님한테도 그때 막 얘기했는데 목사님이 그 시기 비슷할 때 제가 그 반쪽짜리 신앙이라 했잖아요. 잘할 때. 그래서 어떻게 온전한 신앙인의 가정에 대해서 강의도 많이 들었지만 제가 경험을 못했잖아요. 사실 그 온전한 신앙인의 가정에 경험을 못했기 때문에 제 내면에서 나올 게 별로 없어요. 그래서 아이한테 뭔가를 해줄 수가 없기 때문에 모든 예배에 참석을 다 시켰어요. 그리고 암송 캠프도 무조건 100% 참석시키고 고3 때 겨울방학 때 이제 갑자기 그 과학 과목이 바뀌면서 그때 이제 시간이 부족했기 때문에 새로 과학을 시작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는 이제 목사님이랑 상의해서 주한이랑 저랑 목사님이랑 상의해서 그 한 번 빼고는 계속 아기 때부터 이제 암캠을 갔던 것 같고 그래서 저는 제가 못하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교회의 모든 예배를 이제 다 맡겨서 거기서 듣고 스스로 사고하고 스스로 이제 깨닫기를 바라면서 저 또한 그렇게 자랐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말씀 듣고 제가 깨끗해지고 또 너무 힘들었을 때 이제 좋은 가족교회로 오면서 목사님 설교가 그때 2-3시간이라 했잖아요. 사실 2-3시간이지만 대부분 3시간이었어요. 그래서 어린 1살짜리랑 이제 4살짜리랑 이제 초등학생 2학년 되는 아이랑 함께 처음 왔는데 함께 듣기에는 정말 불가능했기 때문에 거의 화장실에서 많이 그 교회가 좁아서 지금은 옮겨서 모자실도 있고 안에도 보이고 했는데 그때는 화장실로 가면 아예 들리지가 않아서 그거를 한참 훈련을 했었는데 아무튼 예배에 계속 참석을 시켰어요. 스스로 깨닫고 익히라고. 그래서 그때 저도 이제 말씀을 통해서 회복이 되었기 때문에 우선 말씀이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 안에 회복되기를 소망하면서 계속 이렇게 노출을 시켰죠. 제가 한 거는 절 없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요. 혹시 질문 혹시 들어온 거 있나요? 질문 들어온 거 있으면 저한테 네. 질문이 없나요? 네네. 질문하실 분이 있으면은 우리 한두 분 질문 한번 좀 받아볼까요? 혹시 질문 있으면 손 드시면은 마이크를 드릴게요. 네. 하은이가 손을 들었네. 네, 하은이가 어떤 질문을 할지 되게 두렵습니다. 일어나서 질문해 주세요. 어렸을 때 책을 많이 읽히셨다고 들었는데 주로 좀 중고등학교 시절 때는 주로 어떤 책을 읽히셨는지 좀 궁금합니다. 제가 아까도 얘기했듯이 제가
주한이의 중고등학교는 제가 읽는 책 읽기의 수준이 넘어섰었어요. 그래서 제가 감당이 안 돼서 지금 지금은 없지만 산이라고 있었거든요. 제가 그 책 읽기에 감당이 안 돼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산이 저희 대구에는 첫 번째 아이가 산이거든요. 들었으신 분도 있겠지만 아무튼 지금은 이 땅에 없지만 그 어머니한테 전화를 해서 언니 나 이제 내가 가르쳐 줄 역량은 여기까지고 그 이상 역량이 내가 안 되는데 언니 어떻게 했냐고 물어보니까 언니가 도서관에서 책을 사진을 다 찍어가지고 산이가 좋아했던 책들을 그래서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그거를 주한이한테 형아 이런 책 읽었다더라 한번 봐라면서 이렇게 주한이한테 보여주고 주한이가 그 책 중에서 이제 여러 책 보여준 것 중에서 대부분 읽긴 읽었지만 또 사람마다 자기가 읽고 싶어하는 그런 책들 있잖아요. 중학교까지만 고등학교부터는 그냥 읽으라는 책도 읽는 수준까지 되었는데 중학교까지는 그래도 자기가 읽고 싶은 책을 읽고 싶은 욕망이 아직 있기 때문에 독서에도 수준의 단계가 있는 것 같았고 그래서 중학교까지는 그 책을 읽은 것 중에서 자기가 관심 있는 분야 주한이는 이제 천체 우주 그런 쪽에 관심이 많아서 그런 쪽의 책을 많이 읽었고 그래서 그걸 읽으면서 또 목사님 설교 시간 때 한 번은 그때쯤일 거예요. 중2 때인가 중3 때인가 잘 모르겠는데 그때쯤에 이제 주식 관련된 설교를 한 2달 정도 해준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때 주한이가 이제 또 그 설교를 들으니까 또 관심이 가져지잖아요. 그래서 그 도서관에 가서 주식 관련된 책을 많이 빌려와서 읽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아버지한테 주식을 한번 해보고 싶다 해서 이제 실전으로 또 했었어요. 그 아버지 명의로 해가지고 이렇게 주한이가 이거 사고 팔고 이렇게 얘기하면 아버지가 사주고 팔아주고 뭐 이런 식으로 그러면서 뭐 주식 같은 강의도 들어가면서 그러면서 이제 실전에도 책을 읽은 것이 실전에도 같이 적용을 해서 주한이를 많이 했었거든요. 어릴 때도 예전 아까 얘기했듯이 기차책을 읽을 때 기차를 타면서 여행을 하면서 그 경험을 같이 동시에 이루어졌듯이 아이가 그게 어릴 때부터 계속 훈련이 됐기 때문에 이제 주식책을 읽으면서 진짜 주식을 해보고 그리고 수능 치고 주식 수익금으로 제일 절친이 있는 이제 멕시코까지 한 달 갔다 왔거든요. 그때 비용도 주한이가 주식을 이제 한 4년 동안 했던 걸로 이제 다 혼자 스스로 티켓을 끊고 스스로 이제 혼자 찾아가서 이제 거기서 한 달 동안 친구랑 지내고 그리고 또 혼자 스스로 이제 경유해서 오고 다행히 미아는 되지 않고 집에 잘 찾아왔더라고요. 그러면서 책과 경험이 같이 이루어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튼 관심 있는 분야에서 들으면 이제 호기심을 가지고 그 분야의 책을 읽고 그 위주로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런 얘기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독서는 그 여행은 이제 걷는 독서라고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 이제 독서 자체가 하나의 또 앉아서 하는 여행이다 그런 말도 있는데 이제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이제 우리 한국 환경이 미국이나 이런 데처럼 많이 뭔가를 이렇게 할 수 없는 왜냐면 입시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근데 그런 것들은 이제 책이라든지 또 어릴 때 그런 경험들을 하는 걸로 그런 게 이루어진 것 같아요. 네. 우리 하은이 좋은 질문 해줘서 고맙습니다. 네. 또 우리 질문 있으시면 얘기에 손 드시면은 네네. 네. 네. 우리 부모님들이 좀 질문하셔야 되는데
애들이 계속 손을 저기 먼저 할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기 경기 캠퍼스의 은중이 찬중이 아버지입니다. 네, 네. 저희도 은중이 찬중이가 성향이 엄청 달라요. 한 애는 활동적이고 한 애는 약간 정서적이고 해서 저는 그 은찬이 은서 어머니한테 여쭤보고 싶은데 아이들이 요구하는 게 되게 동시간대에 되게 격한 거를 완전히 상반되는 극단적인 것을 이제 요구를 해요. 그러면은 뭐 은중이를 봐주기 위해서는 찬중이가 이제 방치가 되고 찬중이를 위해서는 또 은중이가 방치가 되는데 혹시 그러한 경험이 있었을 때는 어떻게 중간에 조율을 하셨는지 아니면은 아이들에게 각자에게 한 개별 시간을 주셨는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지금도 은찬이랑 은서랑 하고 싶은 게 둘 다 너무 달라가지고 그러는데 거의 개별적으로 얘 하고 싶은 거에 대해서 해주고 또 얘 하고 싶은 거 해서 해주고 그래서 은찬이 같은 경우에는 되게 좀 정적이라서 지금도 대학생이 됐는데 레고를 주문을 해가지고 그거를 만들더라고요. 그래서 은찬이는 이제 그렇게 해줬고 은서 같은 경우에는 뭐 이렇게 여자니까 눈에 띄고 이렇게 하는 것들을 되게 보고 그러는 거를 되게 즐겨봐요. 그래서 은찬이 은서는 그렇게 따로따로 뭐 같이 하는 거는 뭐 물론 뭐 이거 해보자 해도 싫으면은 싫은 거고 네 그렇게 해줬던 것 같아요. 남녀 이제 여기는 또 남자 여자 이제 다른 성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애가 어린 경우에는 이제 설명을 하고 이제 먼저 누구하고 먼저 하고 누구를 그 다음에 하는 부분으로 따로 이렇게 접근하는 것이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예, 동시에 이제 빨리 나하고 같이 뭐 해주기를 바랄 수 있지만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설명하고 동시에 해줄 수 없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설명하고 시간을 정해놓고 그렇게 해주시는 게 집중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 네네. 우리 예담이 아까 전에 손 들었던 것 같아요. 두 분 다한테 질문 드리고 싶은데 혹시 아이들 취미 중에서 좀 학습에 방해가 되는 게 있었나요? 약간 취미 중에 아이들. 취미 중에 아이들이 방해가 됐던 거. 그거는 생각하기 나름인 것 같은데 아까 간증에도 얘기했듯이 저희 아이는 기타를 너무 좋아하거든요. 제가 처음에는 학원을 안 보냈어요. 그럼 스스로 이제 유튜브를 이렇게 탁탁 클릭을 멈춰가면서 손가락 하나하나 확인하면서 집에서 기타 연습을 한 2, 3년 했나? 그러면서 기타 선생님 이제 한 중급 수준 정도 됐을 때 기타 선생님을 좀 해줘야 될 것 같다고 디테일하게 배우고 싶다고 했을 때 바로 학원을 보내지 않고 그 학원 선생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거에 대해서 찾았어요. 찾고 기도하고 그러면서 그 학원 선생님이 마침 이제 좋은 분이 주변에 계셔가지고 가까이 학원에서 이렇게 건너 알아서 이제 그분을 확인하고 어떤 분인지 확인하고 그 학원을 보내고 그랬는데 그 기타 이야기 한 게 기타가 처음에는 공부에 방해가 된다고 보통 어머니들은 생각하시잖아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제가 유아교육을 전공을 해서 이렇게 그 뇌에 대해서도 되게 관심 많아서 옛날부터 그쪽에 많이 본 게 있는데 이제 공부라는 거는 앉아서 그냥 하는 게 다 공부가 아니라 이게 손가락을 많이 사용하면 그게 뇌 건강에도 좋고 또 아이가 즐겁게 많이 웃고 하는 것이 이렇게 공부하는 시간이 아니고 즐겁게 많이 웃고 즐겁게 많이 기타를 치고 뭐 즐겁게 이렇게 수능 치기 전날에도 제가 이게 그 초막을 만든다고 대나무를 캐가지고 했다 했잖아요. 그러면서 지금도 교회 앞에 있어요. 네. 그러면서 제가 마인드 컨트롤을 하고 있는 대나무 하면서 이제 다음 날 수능이니까 긴장될 테니까 이게 하지 않을까 이렇게 사고를 바꿨어요. 제 사고를. 그러니까 아이가 하는 모든 거는 어머니는 공부 외에는 공부에 방해가 된다고 생각하시잖아요. 근데 그게 공부에 방해가 되는 게 아니라 아이가 얼마나 즐겁고 행복하고 많이 웃고 이렇게 하는 것들이 그게 모두 공부에 도움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게
그 모든 아이가 하는 행동이 공부에 방해가 된다고는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요. 네. 그 이제 제가 쭉 사역을 해오면서 느끼는 게 이제 뭐 환경이나 문화가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환경과 문화가 중요하는데 그러려면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이런 미디어라든지 이런 그러니까 수동적으로 가만히 있으면서 그냥 다 해주는 그렇게 되어지는 형태를 최대한 차단하는 게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지금 이제 대구 교회 그 상황들을 한 번씩 볼 때마다 애들이 이제 뭐 이런 악기를 연주한다든지 뭘 배운다든지 아니면은 또 아까 얘기한 것처럼 한 날은 그 거의 뭐 몇 날 며칠 몇 주를 만든 것 같아요. 초막을 지들끼리 해가지고 모여가지고 그러니까 아이들이 만약에 이런 인터넷이나 게임이나 아니면 미디어 이런 것에 많이 노출이 돼 있으면 솔직히 그것이 훨씬 더 자극적이거든요. 그게 훨씬 더 재밌어요.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이 차단이 돼 있으니까 다른 것에서 즐거움을 느끼는 부분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했을 때는 이것의 재미를 못 느껴. 책 읽으면서 아니면은 뭐 그렇게 되니까 애들끼리 모여가지고 뭐 우리 이제 야외에 갔을 때도 이제 뭐 폰을 들고 있는 데가 아무도 없더라고. 그러니까 지들끼리 모여가지고 기타 치면서 찬양 부르면서 노는 거예요. 그게 하나의 문화가 되는 거죠. 그게 뭐 만들기를 할 수도 있고 금방 얘기한 기타를 할 수도 있고 뭐 아니면은 이제 요즘 보면 또 이제 그 월십을 해요. 춤춰요. 그러니까 뭔가 함께 하면서 또 좀 더 건설적인 부분에 있어서 뭔가를 배워가는 그것에 이제 에너지를 쓰는 노력하는 금방 얘기한 것처럼 뭐 기타를 배우는데 어디를 가서 바로 기타를 이렇게 하는 거다 이렇게 해서 그냥 A부터 Z까지 해서 쭉 설명해서 가르치고 그냥 제대로 뭔가를 코스웍으로 배우는 개념이 아니고 그것을 이제 필요한 부분 따라 그러려면 그걸 끊어가면서 그걸 보고 연습해보고 이렇게 하는 거가 이제 엄청난 인내와 끈기가 요하는 거잖아요. 예. 근데 보통 그것이 인내와 끈기가 없기 때문에 하다가 중간에 포기한단 말이에요. 중요한 것은 그런 어떤 인성적인 부분이 되겠죠. 이제 그런 부분이 되니까 그러니까 최근에 제가 우리 청년부 모임을 하잖아요. 대학 청년부 모임을 하는데 그 대학교 들어가가지고 이제 그 밴드에 들어갔더라고. 그 동아리에 거기 들어가서 이번에 이제 뭐 이런 연주 뭐 발표회도 하고 이런 것들을 한다는 제가 얘기를 들었는데, 그러니까 방향을 이렇게 바꾸는 거죠. 방향을 시간이나 에너지나 관심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거를 좀 더 뭔가 활동적이면서 좀 더 뭔가 건설적이고 또 유익하고 이런 어떤 부분의 것들로 그게 하나의 뭐 어떤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방법이 될 수도 있고 또 아니면은 장기적으로는 또 학습적인 부분에 뭔가를 좀 이런 유익을 얻을 수 있는 부분이 될 수도 있고 다양한 부분이 있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금방 우리 얘기한 것처럼 좀 아이가 어떤 부분에 관심을 갖고 어떤 것들을 하는 게 있으면 그게 너무 지나치게 뭐 장시간에 많은 시간 그건 이제 시간을 정해놓고 해야 되겠죠. 이제 그런 부분으로 좀 이렇게 가이드를 해주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어떤 애들은 또 그림 그리는 걸 잘하는 애들 있잖아. 그런 경우는 뭐 이제 그런 걸 못하게 하기보다는 좀 어느 정도 정해놓고 그걸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부분들이 이제 아이들이 그런 걸 자꾸 해봐야 자기들이 뭘 잘하고 또 뭘 못하고 이런 것들이 되니까. 제가 한 가지 미디어 얘기해서 한 가지 생각난 게 있는데 방해받은 부분이 미디어 한 가지 있긴 하거든요. 저희는 결혼할 때부터 이제 TV가 집에 없었어요. 제가 혼수로 TV를 안 해왔어요. 그래서 그런 노출이 없었는데 이제 뭐 이렇게 영향을 받죠. 그 유니스 안에서도 정말 미디어에 노출되는 가정도 있고 안 되는 가정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다른 아이를 통해서 게임에 노출이 됐어요. 저희 주한이가 그것도 이제 고2 때 수능을 한번 치거든요. 유니스는 경험 삼아 칠 때 그 치는 그 시점부터 목사님께 말씀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시점부터
고3 한 3, 4월, 4월, 5, 6월까지인가? 하여튼 그 많은 달 동안 아이가 이제 게임에 노출이 돼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캐치를 잘 못했어요. 그래서 그게 뭐에 캐치가 됐냐면 고3 모의고사 때 국어 성적이 떨어졌어요. 2등급이나 내려갔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놀래가지고 그 등급이 제가 너무 낯선 등급이라서 놀래서 뭔가 있다 싶어서 제가 독서실에서 공부를 하는 주한이 몰래 가보니까 이제 게임하다가 저랑 눈이 이제 아이 컨택이 된 거죠. 원래 독서실은 이제 학부모가 못 들어가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대구는 그게 되는지 뭐 여기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그 전화를 해서 제가 이렇게 좀 그런 거 좀 강하거든요. 이렇게 민감하거든요. 그 내가 이거다 싶은 게 진짜 아이한테 나타나는 게 왜냐하면 그걸 제가 관찰이 전공이라서 그래서 남편 아니다. 아들을 믿어줘라. 아들을 왜 그래 못 믿겠냐. 당신 아들은 돈에 민감하기 때문에 되게 전략 정신이 강하거든요. 돈에 민감하기 때문에 독서실에서 돈을 내고 게임을 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런데 갔더니 커튼을 딱 치고 번쩍번쩍 이렇게 전화를 하니까 번호를 가르쳐 주더라고요. 몇 번에 누군가가 당신의 아들이 앉아 있다 하길래 커튼을 딱 여는 순간 진짜 네 정말 찌릿하는 순간 나와라. 그래서 집에까지 걸어오면서 한 10분 이상 걸어오면서 제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걸어오다가 이렇게 여기 유니스에서 토부 미션에서 배운 거는 말을 함부로 하지 마라. 목사님이 저한테 말을 줄여라 했거든요. 제가 말이 이제 잘 안 되니까 배운 게 없으니까. 그래서 말을 줄이고 계속 기도를 했어요. 한 1시간 정도. 기도를 하면서 집에 와서도 계속 기도를 하다가 이렇게 주한이 안에서는 뭐 갈등이 되게 컸겠죠. 아이 컨택이 됐으니까. 그래가지고 갔죠. 그래서 주한이 보고 너 이제 어떡할 거냐고 얘기하면서 서로 대화를 하면서 안 하겠대요. 그래가지고 안 하겠다 알겠어. 그러면 처음에는 그렇게 넘겼거든요. 한 일주일 상간에 3번이 걸렸는데 처음에 걸렸을 때는 안 하겠다 해서 그냥 넘겼어요. 왜냐하면 자기도 인격적이고 나도 인격적이니까. 그래서 했는데 두 번째 또 한 번 제가 느낌이 이상해서 얘가 독서실에서 10시만 되면 칼같이 집에 오는 애인데 공부를 그렇게 좋아하는 애가 아니에요. 그래서 10시만 됐다고 오는데 11시까지 집에 안 오는 게 3일째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갔죠. 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안 하겠다 해서 그래 알겠다 하고 넘겼거든요. 근데 3번째 한 이틀 뒤에 또 느낌이 오는데 남편은 이제 아들을 좀 제발 믿어줘라. 당신 아들이다. 믿어줘라 이랬는데 제가 아니다. 하나님을 믿지 자녀를 믿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들어갔는데 또 다시 아이 컨택을 하고 이제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이제는 얘는 죽었다 싶었겠죠 스스로. 왜냐하면 제 성격이 좀 세거든요. 아닌 건 아니고 긴 건 끼고. 그래서 왔는데 이제 제 안에 이제 마인드 컨트롤이 완전 무너지는 거예요. 3번째 걸렸으니까 이제 수능이 이제 몇 달 안 남았 3달인가 4달 남았는데 이 녀석이 이러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너무 무너져가지고 그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기도를 하고 했는데 제가 배운 게 있잖아요. 그래도 유니스에서 배웠고 10년간 배운 게 마지막 관문인데 첫 번째 열매인데 그래서 이성을 차리고 갔어요. 방에 가서 제가 첫 번째 했던 질문을 잘해야 되잖아요. 목사님 질문 잘하라 하셨는데 제가 첫 번째 했던 질문이 내가 주하나 어머니가 뭘 도와주면 되겠냐 이 질문했어요. 그러니까 아이가 이제 그때부터 아이가 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 이렇게 게임에 노출됐을 때 독서실에 와서 처음에 게임을 시작하니까 자기가 컨트롤이 안 되더라고요. 그 게임 자체가 뇌를 이제 정지시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게임을 계속 하다 보면 내가 정지하고 싶어도 이 뇌가 이미 망가졌기 때문에 정지할 수 있는 능력이 없거든요, 스스로가. 그래서 안 되더라. 끝까지 집에 돌아올 때까지 게임을 하게 되더라. 그래서 자기가 나름대로 신경을 써서 이제 2시간을 남겨도 공부 실컷 하고 2시간을 남겨두고 그 2시간 동안 게임하는 중에 어머니한테 걸렸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자기 나름대로 노력을 했는 거잖아요. 그걸 인정해줬어요. 그래 알겠다. 그러면 어머니가 뭘 도와주면 좋을까 또 한 번 더 물었더니
계속 고민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전에 이제 마지막 걸렸을 때 이렇게 막 분출하면서 속으로 이렇게 내가 하고 있는 동안 제가 내린 결론은 뭐였냐면, 그래서 주한이한테, 주한아, 어머니가 생각하기로는 내가 너에게 이걸 도와주면 좋을 것 같다. 그게 뭐냐면 노트북을 이제 유니스에서만 사용하고 가정에서는 들고 오지 않는다. 그리고 스마트폰을 그 독서실에 가고 있기 때문에 이게 통화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스마트폰을 제가 줬거든요. 그러니까 스마트폰도 이제 수능 칠 때까지 거두면 어떻겠냐고. 그래서 제가 질문을 했어요. 이제 고3 되면 해라 한다고 하지는 않거든요. 자기 사고가 이미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얘기했더니 아이가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그 대답이 나오기까지 10년간 그 토부 교육이 없었더라면 아이는 그 대답이 나오지 않았을 거라고 저는 믿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훌륭한 어머니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수준에까지 아이를 가르치지 못하거든요. 근데 모든 예배를 참석하고 했기 때문에 아이가 그 수준까지 이제 본인이 보고 듣고 배운 게 있기 때문에 그 대답이 네라는 대답이 나왔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육모를 쳤거든요. 그래서 육모 국어 성적이 1개 틀렸어요. 다시 돌아온 거예요. 그래서 너무 제가 그때 제가 질문을 너무 잘했구나. 나도 그래도 부모 교육을 배워서 그래도 내가 정말 질문을 잘했구나. 나 그만둬 이러지 않고, 처음에 그 말이 불쑥 튀어나왔지만 나중에 진정하고 뭘 도와줘야 될까 이렇게 생각했던 게 다 목사님한테 그 배운 게 이렇게 흘러 내려갔다는 생각이 들어서 진짜 전쟁이 날 수 있잖아요. 보통 가정에서는.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이 되게 감사했고, 네, 되게 감사했어요. 네, 박수 한번 해주실까요? 네. 참 애 키우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죠? 그래요. 또 혹시 질문 또 있나요? 한 분 정도만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네, 네. 혹시 몇 분이 드셨나요? 제가 한 분밖에 못 봐서 혹시. 네, 네. 네, 안녕하세요. 의정부 캠퍼스에 아이 셋을 키우고 있는 박정은이라고 합니다. 너무 감사하고요. 저는 아이들이 컸을 때가 어떻게 지금 굉장히 잘 키우셨는데, 다른 아이들하고 비교했을 때 저희 교회나 대안학교에서 키워진 아이들이 아무리 성경적인 가치관 안에서 잘하고 세상 문화 잘 분별하는 아이로 성장했더라도 사회에 딱 맞닥뜨렸을 때 문화 충격이라든지 또 세상에서 한번 이렇게 쓰러지는 경험을 해야 된다라고 주변 사람들이 많이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제 주변에 있는 애들은 아무리 신앙으로 잘 자랐고 중고등학교 때까지 정말 믿음 생활 잘했다고 하는 아이들이지만 결국 대학에 가서는 좀 많이 어려움을 겪고 또래 문화 가운데 내가 모르던 문화들을 접하면서 이런 신세계가 있구나 그러면서 좀 부모님과의 갈등도 겪고 뭐 이성교제라든지 음주 문화라든지 여러 노는 문화 가운데 이렇게 좀 젖어 들어가는 경우들을 좀 많이 봐서요. 네, 그렇지 않을 것 같지만 혹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이들이 어떻게 성장하고 또 반응하고 있는지가 좀 궁금했습니다. 저는 일단 그 신앙에 대해서 그 아이들이 지금 토부 교육을 받으면서 계속 말씀을 하고 읽고 이런 과정들이 계속 있었잖아요. 그래서 저도 사실은 그 영적인 그런 부분에 되게 저희 아이들한테 그래도 이 정도는 해줘야 되지 않나라는 그런 것들이 되게 컸어요. 그래서 그렇게 되니까 자꾸 영적으로 정죄하게 되고 또 불안하게 되고 이제 이런 마음이 너무 크더라고요. 근데 목사님의 이제 설교나 이런 것들을 들으면서 그 부분은 제가 해야 될 영역이 아니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부지런히 아이들한테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저렇게 하면 안 된다, 그리고 잘했을 때 칭찬해주고 이런 부분들은 하지만 이 아이들이 제가 생각했던 대로 사실을 이렇게 커주지는 않더라고요. 제가 생각하는 기준은 막 늘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이렇게 하고 뭐 늘 음악을 듣더라도 좀 찬양을 들었으면 좋겠고 뭐 이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보니까 결코 그런 것들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제가 해야 될 부분은 제가 부모로서 부족하지만 정말 이 정도였던 있는 거를 제가 인정하고 나머지 부분들은 제가 노력해야 될 부분들은 계속 해야 될 부분이 죽을 때까지 맞는 것 같고, 그리고 저희 아이가 해야 될 부분들은 그거에 반응하고 또 지금 이제 세상 문화를 익혀가고 그런 부분들이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양심에 맡기고 또 그렇게 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두 분 다 지금 애들이 이제 대학 들어간 지 지금 3월 달에 들어가가지고 제가 좀 뒤에 제가 이제 그래도 제가 우리 큰애가 지금 이제 대학 졸업하고 대학원 가고 이제 결혼 앞두고 있고 둘째도 이제 졸업반에 있고 이렇게 하니까 거긴 제가 좀 대답을 할게. 혹시 얘기할 부분 있으면 얘기하시고. 영향력을 당연히 받아요. 왜냐하면 저희 주안에는 1이고 나머진 다수는 그 세상 문화 속에서 교회에 심지어 다녔다 하더라도 그 문화에 같이 휩쓸려서 교회는 교회 따로 생활은 생활 따로 하기 때문에 영향력을 당연히 받는 것이고, 그래서 저는 이제 처음에 이렇게 대학을 갔다면 내 역할은 그 신앙을 가르치는 그 역할은 끝났다고 생각을 하고 이제 떠나보내는 마음으로 있었는데 목사님 그게 아니라 하시더라고요. 하나하나 그 조금 대화를 하면서 코치를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아들한테. 네가 어떻게 살아왔느냐에 따라서 네 배우자도 딱 그 수준이나 그 수준 이하로 배우자를 만날 거라고. 저는 이제 신앙을 반쪽으로 했지만 저는 되게 귀한 신앙의 선배를 되게 많이 만났거든요. 옆에 친구들도 같이 교회 다니더라도 셀이 되게 정해지잖아요. 근데 그 셀의 리더가 항상 저에게 맞춤형 리더가 하나님께서 정해주셔서 지금 목사님이시고 저희 교회 안에서 또 셀 리더님도 저에게 정말 맞춤형이시거든요. 그래서 그 영향력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너한테 영향력을 끼쳐줬을 때 그 네가 변하고 그리고 너 자신도 또 다른 사람한테 영향을 끼치는 상황이 될 거라고. 그래서 네가 하는 그 수준의 사람을 계속 만나게 될 거라고 얘기했고, 술 문화도 원래 MT 가면 술을 먹잖아요. 저희 아들도 한두 잔씩 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문화로 인해서 저희 아이가 지금 대구 교대에 다니고 있거든요. 그 대구 교대 학생들이 좀 착해요. 그래서 착해서 뭐 이렇게 세게 뭐 먹으라 하지는 않지만 근데 그 환경이 그렇기 때문에 그걸 이렇게 하긴 하는데 또 호기심도 그렇고, 그래서 저희는 당연히 저희 아이가 탄산음료를 안 먹어요. 그래서 술은 좋아하든 싫어하든 술은 탄산 성분이 있기 때문에 아예 입에도 안 될 거라고 저희는 이제 믿고 있었는데 갔다 왔더니 맥주를 2잔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놀래가지고 혀 안 따가웠어? 이 질문을 제일 먼저 했어요. 그래서 괜찮았다 하길래 제가 그 한마디 더 붙인 게 딱 이 수준의 사람을 만난다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너가 계속 기도를 하라고. 기도를 하면서 네가 만나는 모든 사람에 대해서 계속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생활을 하라고. 이렇게 그 이상 뭐 누구 만나라 이렇게 터치하는 대학생들은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 계속 코칭은 계속 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모든 예배는 참석하는 거는 아직도 계속 죽어도 교회 가서 죽어라. 저도 잘할 때 죽어도 교회 가서 죽자 싶어서 갔거든요. 어떤 날은 제가 에피소드 하나만 얘기해도 될까요? 이게 제가 근무를 되게 늦게까지 했었는데 그 매주 철야 예배를 갔었는데 죽어도 교회 가서 죽자 그 마음으로 계속 교회를 갔었는데 그날은 너무 피곤했던 거예요. 제가 분명히 시작 기도했는데 눈을 뜨니까 다 가고 없는 거예요. 그 정도로 저는 저 언니가 아슬아슬하다고 니 죽을 것 같다고 이럴 정도로 저는 교회에 늘 갔었거든요. 그 얘기를 아이한테 해줬어요. 제 생활들을 어릴 때 어떻게 했는지. 아마 네. 오늘 모르는 많은 사건들을 알게 되는데
아까 질문하신 부분에 있어서 이제 애들이 어떤 실패를 해야 되는 거 이제 그런 경험이 필요하다. 저는 이제 그 말이 반은 맞고 반은 틀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 것 같고,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제 저도 이제 우리 지우를 처음 대학에 들어갔을 때 그 전에는 늘 함께 있었으니까 이게 늘 보이는데 대학 들어가서 어떻게 생활하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제 제 마음 같아서는 대학에도 늘 따라 붙어 옆에 있고 싶고 이랬지. 그런데 이제 그 아이가 대학이 하나의 또 작은 사회가 되니까 그 속에서 지내면서 이제 어떤 부분으로 영향도 받고 영향도 주고 또 갈등도 하고, 그래서 이제 지금 여기 이제 지금 1학년이니까 한 1년 정도는 이제 그런 어떤 방황 고민의 시기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지우도 그렇고 보면. 근데 그때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관계예요. 예.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비밀을 만들고 또 어떤 게 있을 때 부모와 소통의 통로가 막혀 있고 이런 부분들이 이제 시간이 계속 되게 되면 결국에는 이제 그 자녀가 우리 유니스하고 토부 교육을 했다고 해서 대학 들어가거나 그 이후에 성인이 됐을 때 정말 믿음으로 잘 100% 다 생활 그렇게 할 거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죠. 우리도 그렇잖아요. 믿음으로 충만할 때가 있지만 그렇지 못할 때가 있고, 그런 것처럼 아이들도 그럴 수 있다. 문제는 그때에 어떻게 그 기본적인 믿음의 마인드를 유지하면서 영적인 소통이 부모하고 되고 있느냐. 그럼 그거는 그 전부터 되어 있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예, 대학 딱 들어갔다고 딱 소통이 되는 게 아니니까 더 안 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제가 볼 때는 제 아내에게 참 감사한 거는 이제 대학 1학년 때도 그렇고 거의 매일 또 매주 깊은 대화를 많이 하더라고요. 제가 늘 사역하고 집에 들어가면 늘 대화하고 있어. 침대에 누워서 이런저런 얘기도 하고. 근데 이제 제 아내가 이런저런 부분을 필요한 사역도 하고 일도 하고 밑에 동생들 있고 막내 같은 게 어리니까 또 그것도 해야 되고 이런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이제 그 어머니들의 그 헌신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관계 안에서 계속 이제 뭐 그걸 갖고 꼬치꼬치 캐묻지는 않지만 혹시 어려운 건 없는지, 고민은 없는지, 특별히 기도할 건 없는지, 오늘 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이제 그렇게 하면서 있었는데, 요번에 이제 신입생들 우리 애들 그거 할 때에 이제 신입생들을 위해서 우리 이제 1박을 했단 말이에요. 그때 할 때 이제 지우하고 세은이가 각각 이제 같이 해서 강의를 준비했어요. 대학생활 어떻게 할 거냐. 거기에는 연애 문제, 뭐 술 문제, 뭐 여러 가지들이 다 담겨 있었죠. 그때 내가 이제 뒤에서 옆에서 듣고 지우 세은이가 강의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얘기를 듣는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대학 생활을 하면서 이제 고민하고 갈등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나름대로 정리를 해서 이성 교제는 대학 때 안 하는 게 좋다부터 해서 뭐 술 부분에 대한 거나 이런 것들 어떻게 본인들이 그런 MT나 이런 부분이 있을 때 극복을 했는지 이런 얘기도 하고, 또 이제 2개 강의를 했는데 하나는 그런 대학 생활에 대한 거, 또 하나는 이제 대학 공부를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매우 디테일하게 이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교수님과의 관계, 예습은 어떻게 해야 되고, 우리 이제 유니스에서 얘기하잖아. 예습은 어떻게 해야 되고, 수업 들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고, 복습은 어떻게 해야 되고, 시험 기간에 또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고. 그 지우세연이가 둘 다 학점이 엄청 좋아요. 좋고 지금 4학년인데도 그냥 예습, 복습, 수업 그거 할 때 아니면 팀으로 뭔가를 할 때 그 파워포인트 만드는 거 그걸 갖고 이제 발표 수업 할 때 발표 수업이 있는데 이틀 내도록 발표 수업을 그 원고를 만든 거를 계속 이제 연습을 하고 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그 모습을 보면서 이제 제 아내가 이제 필요한 부분, 코치한 부분도 있겠지만, 이제 그때부터는
뭐라 그럴까요? 이게 가속도가 붙는다 그럴까? 대학 이후부터는 그 전까지 했던 부분들을 토대로 해서 그 속에서 본인들의 어떤 그거니까 자기 전공 관련된 거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거니까 그런 부분에 아주 깊이 있게 그런 것들을 하는데 강의를 뭐 강의는 길지 않아서 한 3, 40분 강의하는데 후배들한테 얘기하는데 제가 참 감동이 됐어요. 그래서 아 이게 이제 쌓여서 어느 부분 나오는 거구나. 물론 이제 대학 생활 그 이후에도 이런저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이나 또 갈등이나 또 넘어질 때도 있겠죠. 다 부모한테 다 얘기하지 못하지만 그런데 제가 볼 때는 한 95% 이상은 가족들하고 계속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이제 그 뭐 둘째는 서울에 이제 그거 했었으니까 서울에 있을 때 계속 하루에도 몇 시간씩 통화하는 거죠. 학교하고 나면 이게 뭐 그 통화하고 얘기하고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었고, 그 우리 첫째 같은 경우 이번에 이제 결혼하게 되는데 이제 대학에서도 이제 딱 그 예수님 안 믿는 친구들이지만 좀 맞는 친구들하고 이렇게 그룹이 돼서 지금도 대학 졸업하고 나서 이렇게 졸업한 지 꽤 됐는데도 계속 이제 그 친구들 관계 맺고 또 기도하고 또 복음도 전하고 이렇게 하거든요 보면 이제 그런 부분들 하고 또 이제 제가 얘기했던 게 믿음의 결혼 우리 첫째는 결혼을 일찍 하고 싶은 마음이 많았어요. 그래가지고 소개도 받고 뭐 이런 부분 되게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만나서 그런데 이제 따로 뭔가를 얘기하지 않아도 지가 기준을 갖고 이제 또 우리 지우가 또 약간 예쁘잖아요. 그러니까 많이 대시를 해.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거절했는지 일단은 이제 믿는 사람인지 여부 믿음을 가졌는데 또 자기와 얘기했을 때 이게 통하는지에 대한 부분 뭐 여러 가지 부분들에 대한 거를 기준을 갖고 만났는데 아니다 싶으면 언제라도 헤어지고 그렇게 이제 많이 하더라고. 근데 하는데 좀처럼 딱 마음에 그렇게 해서 이제 27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지도 이제 이제 몇 년이 더 지나면 이제 나이 30인데 자기는 빨리 결혼하고 싶었는데 이게 생각처럼 잘 안 됐던 거죠. 그래서 이제 가족들하고 얘기하고 그럼 누구를 어떻게 소개를 받아서 만났다 그럼 만난 얘기를 갖고 이제 아내하고 많이 얘기하고 저하고 같이 있을 땐 또 같이 또 얘기도 하고 이런 부분들을 했었고 근데 결과적으로는 제가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 요번에 그 우리 캠프 사역 할 때 그게 하셨던 교수님하고 거기 이제 막내 아들하고 이렇게 아버지들이 약간 소개하는 격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이번에 그 우리 초등 때 우리 아이를 보셨는데 요번에 어떻게 이제 제가 우리 오이숙 교수님 우리 캠프에 초청을 하게 됐는데 오셨을 때 이제 지우가 교제하는지 묻더라고요. 막내 아들인데 아직 결혼을 못했다. 결혼 이제 해야 된다 나이가. 이제 지금 28이거든. 지우가 28, 그게 이제 29이에요 형제가. 그래서 이제 저한테 묻기에 내가 이제 물었어요. 혹시 사귀는 사람 있냐? 이렇게 하면서 이제 한번 만나봐라. 서울에 있으니까 둘 다. 알고 보니까 가까이 있더라고. 회사도 그렇고. 그래서 한번 만나봐라. 만난 지가 지금 3개월이 안 됐는데 이제 상견례 결혼까지 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만큼 많이 찾고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또 그렇게 만나게 해준 게 뭐 부모님 아버지가 소개했다 하더라도 자기들이 만났을 때 근데 둘 다가 그런 신앙적인 기준 또 나름의 어떤 그런 기준을 갖고 이렇게 서로 만났는데 서로 잘 맞았던 것 같아요. 이제 그런 부분들이 됐던 것 같고 이제 그런 부분에서 아이들이 뭔가 이제 우리가 뭔가를 할 때 아이들이 실수하거나 또 넘어지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을 갖고 일어설 수 있거나 그런 것에 깊은 대화들이 오가는 관계가 형성돼 있으면 그 문제들을 풀어가는 데는 어려움이 없는데 만약 그렇지 않다면 이게 이제 숨기거나 어려움에 대한 도움을 요청하지 않거나 또 뭐 가정 예배하면서 나눌 때에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걸 진솔하게 나누게 되잖아요. 근데 나누지 않을 때 그럴 때 여러 가지 이제 문제나 부작용이 생기게 되죠. 이제 그럴 때 이제 잘 캐치하고 접근해서 얘기를 나누고 또 권면도 하고 이런 어떤 등등의 부분들이 같이 이제 맞물리는 게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우리가 토부 교육하고 유니스 했으니까 아이들이 엇나가지 않을 거다.
그런 생각을 절대 하면 안 된다. 늘 엇나간다 애들은. 날마다 엇나간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이런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아이들의 양심이 하나님 앞에 그나마 그래도 좀 더 나을 수는 있다. 그런데 쉽게 죄를 범하거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렇게 될 수 있다. 근데 죄를 범하거나 그렇게 안 되기를 바라지만 문제는 그렇게 됐을 때 어떻게 그것을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느냐. 이게 더 중요한 부분이고, 그때에 이제 아이가 손을 내밀 때 부모가 손 내미는 그 근처에 있을 수 있느냐. 그리고 소통이 평소에 되어질 수 있느냐. 네. 이제 그런 어떤 부분과 같이 맞물려요. 고등 때도 그럴 수도 있고, 대학 그럴 수도 있고, 또 뭐 예를 들면 이제 대학 들어갔는데 대학 이후에 대학 생활도 문제지만, 그러면 진로를 어떻게 할 건지, 또 이제 결혼을 이성 교제와 관련된 건 어떻게 할 건지. 그 요번에 우리 결혼 예비 학교 하잖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 딸에게 급해 지금. 이제는 이제 우리 유니스를 통해서 이런 부분이 있지만 그 다음 어떤 또 스텝이 또 필요하고 물론 우리가 홈스쿨도 하고 우리 교육을 했기 때문에 이제 결혼하고 나면 부부의 어떤 관계, 그리고 또 임신을 하게 될 거 아니에요. 자녀를 낳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이제 로이스와 유니게와 함께했던 디모데의 이 어떤 구도를 어떻게 이어갈 거냐. 왜냐하면은 그렇게 이어간 부분에 대한 샘플이 없어요. 지금 상황에서는 그냥 뭐 어떻게 소 뒷걸음 치다가 이렇게 잡힌 경우들은 있고 그런 간증은 있을지 몰라도 이게 뭔가 체계화돼 있어가지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스텝 바이 스텝으로 돼 있는 부분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결혼 예비 학교를 하면서 그 부분들에 대한 거를 하고, 그래도 그때 이제 제가 그 강의의 그 내용도 마지막에 들어가요. 이제 제가 상견례를 처음 했잖아요. 우리 상견례 때 예배를 드렸거든요. 근데 저쪽 집은 상견례를 3번째야. 저는 첫 번째고. 근데 자료를 찾아도 상견례를 어떻게 해야 된다는 자료가 없어. 책이 있으면 그걸 보고 제가 또 뭘 할 건데, 저도 이게 처음이니까. 그런데 이제 요번에 그걸 하면서 그거를 우리 어떻게 상견례 때 예배 드리고 제가 설교를 했거든. 저보고 설교를 하라고 하시더라고. 그래서 제가 설교한 거. 그러니까 나중에 되면 이제 그거를 매뉴얼로 묶을까 싶어요. 이게 하나의 모범 답안은 아닌데 누군가 앞으로 이제 그 길을 걷는다고 할 때에 어떻게 그러면은 이렇게 케이스마다 다 다르겠죠. 그럴 때 그럼 어떻게 상견례를 할 거냐. 상견례에서 그럼 어떤 부분들이 이게 자칫 잘못하면 긴장감이 흐를 수 있거든요. 예, 이 부분에 대해서. 그렇고 또 그리고 이제 얘네들이 이제 또 준비한 게 있어요. 둘이가 이제 만남부터 시작해서 이 상견례 전까지 어떻게 서로에 대해서 알게 되었는지 관련된 거를 프레젠테이션을 했어, 쟤들 앞에서. 그러니까 그거를 좀 이제 보면서 제가 상대 집안에 대해서 좀 더 알고, 또 이 두 아이들이 어떤 마인드를 갖고 있는지도 그게 이제 드러나잖아요. 드러나고 이제 그래서 원래는 제가 얘네들 둘이를 데리고 이제 내가 이제 이런 교육을 해야 되겠다. 이제 결혼 앞두고 있으니까 11월에 결혼하니까 해야 되겠다 이제 생각을 했어요. 근데 가만 생각하니까 이거를 좀 둘이 앉혀놓고 내가 하면 할 수는 있는데, 또 딸은 괜찮은데 또 사위될 친구는 좀 그 시기 할 수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럼 이거를 한번 세미나를 한번 열자. 또 내가 강의를 또 주로 하되 또 그쪽 부분에 그걸 할 수 있는 강사님 모시고, 그래서 이제 우리 송기름 목사님하고 존니 대표를 부른 거예요. 이런 의도로 하려고 하는데 좀 가정 경제에 대한 가이드를 해주시고, 이런 가정 이제 부부 사이에 대한 이런저런 부분에 대한 얘기 좀 해주시면 좋겠다. 그렇게 해서 이제 이게 급하게 만들어졌어요. 급하게 만들어졌고, 이제 그런 결혼에 대한 부분도 이제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그러기 위해서 기본적인 소통이 돼 있어야 되고, 그 아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부분에 대한 열망과 또 연약하고 부족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아까 전에 좀 어머니가 나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렸고 어떻게 믿음 생활했다 그때에, 그래서 네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네가 어떤 사람을 만날지 그 수준이 결정된다.
그건 어떻게 보면은 어머니의 이제 전도서지. 어머니의 잠언이에요. 우리 잠언 31장에서 그 루무엘에게 어머니가 조언을 하잖아요. 왕으로서 4가지 조심해라. 여자 조심하고 뭐 조심하고 이런 4가지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머니가 조언을 해주는 거예요. 이놈의 새끼 어디서 맥주지면 술을 처먹고 뭐 이렇게 만약에 그런 소통이 됐다면 이제 이게 좀 쉽지 않겠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러나 그 아이들이 스스로 그 부분들에 대해서 절제하거나 하지 않으려고 하는 어떤 그런 동기 유발을 만들어내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이제 필요하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두 분 한테도 개인적으로 얘기했어요. 이제 허들 하나를 넘은 거다. 보통 우리 이제 수능 쳐서 대학 들어가고 그러면 이제 내 할 거 끝났다 생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본 게임은 그때부터예요. 왜냐면 이제 우리 눈에 안 보이니까. 그 전에는 이게 눈에 보이고 뭐 이렇게 어떻게 하면 이게 조율이 가능한데 그 이후에는 아이들을 어느 정도는 신뢰를 해야 되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지혜롭게 가이드를 해줘야 되잖아요. 너무 많이 벗어나지 않도록 만드는 이런 어떤 부분들에 대한 걸 해야 되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필요한 것 같아요. 네. 그래요. 시간이 좀 갔는데 우리 여기서 이제 좀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이제 대학을 들어가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경우들이 앞으로 계속 내년에도 지금 많이 또 대구는 줄줄이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이제 하나의 교육혁명의 발자국이 없는데 발자국을 만들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해서 대학을 보내고 또 거룩한 믿음에 정결한 결혼이라든지 교제라든지 또 가정을 세우고 이런 거를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제 만들어가고 있는 개척해가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문화를 어떻게 만들어 갈 거냐 계속 이게 좀 과제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오늘 네 우리 두 분이 나오셔서 또 제가 갑작스럽게 그렇게 했지만 또 너무 잘 얘기했죠. 네, 한번 우리 인사하시고 박수로 한번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